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 4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 조감도가 25일 처음 공개됐다. 현대중공업은 22에서 25일 세계 11개국 160개 해양방위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설계 조감도를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와 지난 16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개념 설계 착수 회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설계안을 완성해 해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4만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톤급 중형항모 설계도 함께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2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한다. 이번에 선보인 경항모 조감도는 만재 배수량 41,500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른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천억 원.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는 25일 조감도는 선체 모형이 이탈리아 다목적 항모인 3만톤급 카보우르급 항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설계안인 7만톤급 중형 항모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조선기술진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일본 역시 이즈모급 경항모 후속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이탈리아 항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모는 만재 배수량 71,400톤, 길이 298m, 승조원 1,340명, 고정익 31회, 회전익 항공기 8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비용은 5조 4천억 원. 방사청은 경항모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도 예산에 271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021년 최종안을 확정, 2026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조선업계와 방위산업계가 분주해졌다. 건조 비용으로만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레이더와 미사일 등의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 한국산 무기의 수출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증강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비만 총 30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중기 계획에는 3만톤급 경항모와 4천톤급 핵추진 잠수함,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포함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항모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1조 8천억에서 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항모 수주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한 발 앞서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0월 해군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맺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개념 설계가 최종 수주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군함 건조 경험이 많은 대우조선해양이 승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최대 함정 설계 기술 인력과 최대 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장보고 3급 등 국내 최대 규모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도 있다. 국방부는 척당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4천톤급 핵잠수함을 3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함정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수주전에는 한화시스템, LIGN-X1 등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체계에는 첨단 레이더, 소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이 포함된다. 한화시스템과 LIGN-X1은 한국형 자기구축함 전투체계 수주전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핵잠수함에 미사일 발사되는 한화디펜스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는 이번 사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 방산업계의 단비가 되면서 함정 건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무기 수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 및 운용 경험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잠수함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한 뒤 작년 1조 원대 추가 건조 계약을 따냈다.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항모 도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경항모 크기는 3만 톤급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할 전망이다. 예비 물량까지 더해지면 F-35B 도입 규모는 20대에 달한다. 여기에 해상작전 헬기나 상륙기동 헬기가 추가 탑재된다.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해군과 조선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항모는 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항모 보유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일보.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한국형 경항모와 유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제공. 국방부가 공개한 3만 톤급 경항모는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옮기는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해군 강습 강륙함 아메리카함과 유사한 형태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당시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모형에서는 함의 앞부분에 함재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스키 점프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륙 관련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등이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는 갑판에서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사출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용한다. 반면 갑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35B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키 점프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SA 레이더는 차기 구축함에 탑재되는 국산 레이더가 사용될 전망이다. E-2C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는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 운용 능력이 없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할 장거리 레이더가 필수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산 AESA 레이더는 경항모의 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3만 톤급으로 알려진 경항모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겸하는 경항모의 특성을 고려하면 탑재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함정이 대형화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모의 경우 당초 2만 톤급 경항모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1만 4천 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바뀌었고 병력과 장비 탑재량을 늘리고자 3만 톤에 육박하는 크기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항모로 성격이 바뀌었다. 함의 경량화도 잠재적인 문제다. F-35B는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 착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로 높은 온도의 가스가 분출된다. 미 해군 다라와급,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갑판 손상 방지를 위해 갑판에 특수 처리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건조 과정에서 갑판 내열 처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F-35B에서 분출하는 고온의 가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갑판 두께가 미 해군 강습 상륙함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경항모 톤수가 최소 15에서 20%, 최대 4만 톤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정이 무거워지면 추진 체계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경항모가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함정 중량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함정을 경량화하거나 엔진 추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 F-35B를 경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옮길 리프트도 문제다. 리프트 제작 과정에선 단순히 항공기 중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무게 중심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F-35B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리프트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는 그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경항모 전투단 구성비가 경항모 건조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6만 5천 톤급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항모 운용에 필요한 호위함정 확보에 애를 먹었다.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건조에 9조 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여기에 F-35B 도입비가 더해지면서 항모 호위함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해군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규모를 20척 미만으로 잡고 있다. 항모 호위에는 호위함, 구축함 4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한데 이는 해군의 일반적인 해상작전이나 해외 파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비와 교육 훈련 소요까지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호위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만 척당 1조 원 안팎에 달하는 건조비 조달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KDDX 6척을 만들 계획이 있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최첨단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0년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항모를 지킬 호위함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과 대북 경계 태세 등을 감안하면 대형함 소요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수평 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경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항모 2척을 확보한 중국은 신형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고 있다. 일본도 F-35B를 운용하는 항모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사업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확한 필요성과 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이 올바르게 요즘 며칠 사이에 북방 안보 분야에서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계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할 마하 5 이상의 극소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레드 협력업체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마하 5라면 1초에 1700m를 날아가는 것이니 서해 상공과 제주도 상공에서 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우리의 전투기에서 중국 북경과 상해로 발사하면 8분에서 5분 20초면 이두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 항공모함도 서해를 함부로 휘젓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난 6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합의 보고서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각종 관련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23년까지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군은 램제트 엔진 개발 성공을 통해 마하 2.5급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F-X의 눈에 해당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RSA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 12일에 출고식을 갖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증을 책임졌던 이스라엘 업체가 그 성능에 놀랬다고 한다.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RSA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개발 성공함으로써 우리를 업신여겼던 미국 방산업체의 콧대는 한 풀 꺾였으리라 짐작된다. RSA 레이더는 엄짓 보면 반도체와 통신기술의 집약체이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취약했던 진화갈륨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넘사벽을 가뿐히 뚫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지난 6월 초에는 GE가 KF-X 시제기 6대에 장착할 엔진 F414-GE400K 16개를 타이 한국학공우주산업에 인도했다. KF-X 시제기 6대 제작은 내년 초가 완료 목표라고 하는데 한간에는 이 중 일부가 올해 국군의 날에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KF-X는 시제기를 통해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기간 중 KF-X에 장착할 각종 무기의 성능과 기체의 성능 및 안전이 모두 검증될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2025년까지 고성능의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무인기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KF-X가 실전 배치되어 우리의 창공을 비상할 때 KF-X 바로 옆에는 무인기들이 현대 비행을 하며 호위할 것이다. 그 무인기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탑재되고 유인기인 KF-X에서 이 무인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그 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반도체 통신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서 약간 위급한 부분이라면 기계 금속 화학 분야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산업이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위급한 부분을 빨리 보강하여 천장을 뚫는 것이다. 종전에는 넘사벽이었던 기술도 기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과거 아날로그 필름에서 디지털 필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했던 것이 가장 좋은 사례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 상공인이 우대받는 사회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